자, 정인의 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뵈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중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오고 계세요. 성중독, 남편이 뭐 성매매를 했다,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성중독이 의심이 된다, 이런 내용부터 남편이 도박을 했다, 이런 문제들, 도박과 관련된 또 이제 성매매와 관련된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보호자분이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걸리면 절대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경제에 관련된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신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뇌과학에 대해서 이해가 좀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람의 뇌는 에너지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너무 반복해서 많이 이제 하게 되면 그걸 하는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습관화되는 형태로 만든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습관화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인간의 뇌는 나한테 좋은 기억, 나한테 좋은 것들은 습관화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작동하는 게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했던 어떤 행동이 있다면 이거는 습관화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스틱 자동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단 넣고 2단 넣고, 저도 옛날에 그걸로 이제 운전을 처음 배웠는데, 그걸 배울 때 제 머릿속에는 몇 킬로면은 몇 단을 넣어야 돼, 몇 킬로면 몇 단 넣어야 돼, 이 생각이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에 아주 그냥 처음에 운전할 때는 아주 가득했어요. 이게 잘못 기어를 넣게 되면 차가 막 울컹울컹 거린다든지 이제 시동이 꺼지니까.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기어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내 뇌에서는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를 보고 이 기어를 넣는 게, 이게 항상 반복되는 나한테 필요한 행동이니까 이거를 습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면서,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덜 들어가도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게,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내가 한번 습관화된 행동은 이거를 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지속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화된 행동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은 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골프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습관인 거죠. 그래서 한번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골프 스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타이거 우즈 같은 이런 선수들은 본인의 스윙 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스윙 폼을 바꿔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스윙 습관으로 내 몸을,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화된다는 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노력을 안 하면은 습관은 바뀌지 않는 거고요.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바꿔보자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면은 그 습관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중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도 만약에 내가 성매매 이런 거에 중독이 됐다, 성중독이 됐다, 그러면은 성매매 활동이 나한테 좋은 어떤 느낌, 뭔가가 해소가 되는, 왜 배가 고플 때 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이런 비슷한 만족감을 줬던 거고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 뇌에서는 엔돌핀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확 보상을 주는, 그래서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나한테 몸에 배이는 습관화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습관화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또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대리만족 보상이 필요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게 아주 간절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이성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앞으로 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손에 장을 뭐 지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 뭐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변명을 수도 없이 했다 이러면 이제 습관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진지하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본심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막 억지로 감추려는 이거는 아닌 거죠. 예, 솔직한 그 마음인데 다만 솔직한 마음이 내 습관을 충분히 바꿀 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면 이 행동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도박 중독도 똑같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도박 없이도 뭔가 여러 가지 대리 만족이 가능한 여러 형태로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나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이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도박이 이제 치료가 된 거는 아니에요. 내가 입원을 해서 바깥에 나올 수 없다고 치료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격리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썼었는데 격리 그야말로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죠. 술 많이 먹으면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근데 이게 과연 중독이 치료가 됐느냐? 아니에요. 내 뇌에서는 습관에 관련이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1년을 입원했다, 2년을 입원했다. 지금은 그렇게 입원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입원을 해봐야 밖에 나와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습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된다는 건 내 술이 내 앞에 바로 있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이거에 대한 난 지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딱 제어가 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중독이 치료가 되고 뭔가 이제 고쳐졌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도박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도박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억제해 놓고 절제해 놓은 상태에서 도박 안 한다. 이게 치료가 됐다는 게 아닌 거고요. 현금도 지금 조금 갖고 있고 이렇지만 도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도박이 생각나? 이거는 내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야. 나는 이런 게 생각이 나고 좀 뭔가 아쉽고 대리만족이 필요할 때 차라리 이런 행동을 하겠어. 그래서 뭐 취미 활동에 좀 더 빠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른 어떤 대안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치료가 되는 과정으로 많이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습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이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제 넋놓고 있다가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 내가 좀 집중해서 나의 상태를 평가를 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면은 나는 다른 대안 활동으로 어떤 걸 하겠어. 이런 대책이 생기는. 성중독도 똑같습니다. 성중독도 내가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받았다면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나의 와이프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죄를 짓는 거야. 약속을 어기는 거야. 실망을 더 이상 시켜서는 안 돼. 그러면은 대안 활동으로 나는 어떤 활동을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사실은 고쳐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지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성의 조절 능력도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중독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습관화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이분이 이 중독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끊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보호자분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사람은 이제 구제 불가능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내리고 오셔서 뭔가 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진료실에서 몇 분 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런 걸로 그분의 어떤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평가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부가 오셔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 문제가 반복이 됐던 거는 어쨌든 뇌 건강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 이성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중독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고 구제불능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러면은 완전히 다 회복이 돼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느냐?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뇌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돼서 이성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가족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나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내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적이 됐을 때 나는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라는 어떤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 마음이 확실하신 분이시면은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의학적인 치료만 가지고 끝나진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로 100%다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스타트는, 이 중독에 대한 치료의 스타트는 어쨌든 뇌가 내 이성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일단은 스타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트까지는 제가 이제 해드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좋아지게 됐을 때 이분이 얼마나 좀 성실하게 나에게 습관화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거는 그분의 몫인 거죠. 중독의 문제가 있는 분의 몫인 거고,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인 되시는 분의 어떤 마음은 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분도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습관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방향의 대안 활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때, 이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치료 기간을 뭐 짧게 뭐 1년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좀 한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뇌에서 생긴 중독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고요. 뇌 건강이 올라오는 이런 시기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이 뇌 습관을 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대안 활동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가 되고 바뀌고, 나한테는 뭐 성매매라든지 도박 말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족들이 좋아해주는 대안 활동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이 결국은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이 중독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술을 이렇게 농축하고 고농도 술을 잘 만들기 어려웠을 시기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기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채팅 앱이라든지 뭐 야동이나 이런 게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지기 전까지는 성중독이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먹거리가 막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전쟁 직후에 잘 못 살았을 때 식이중독, 비만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책임감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고. 저희 이제 자녀들의 세대만 해도 일단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SNS나 이런 중독의 어떤 위험성을 안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중독의 문제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점점 더 커지게 될 텐데, 이거를 뇌에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거의 치료에 대해서는 내가 습관을 이겨내는 이런 과정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